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반도체 시장에서 바로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크게 흔들리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이제 관심은 언론이나 여전히 살아있지만은 동시에 그 차익 실현, 외국인 매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SK 하이닉스를 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그 반도체 흐름입니다. 오늘 상당히 흔들리잖아요. 근데 반도체 과연 그 실적 부분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 이것이 이제 꼭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흔들었던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SK 그 하이닉스의 핵심 경쟁력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이거는 실적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늘 그 삼성전자가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2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3분기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장은 그 지금부터 지나간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뭐 26년도라고 보시면 되죠. 26년도 이후에 실적을 어떻게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가가 아직 살아있느냐, 반도체에서 끝물이냐, 뭐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어저께 삼성전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외국인 수급과 이 주가의 그 변동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이 추격인지 눌림 뭐그 어떤 그 전략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하죠.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 마지막으로 추격인지 그 말이 기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테고 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도체 그 SK 하이닉스는 뭐 여러분 얘기를 안 해도 D램, 낸드, HBM 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고성능 쪽에 낸드 뭐 이 부분이 놓아지면서 영업이익도 한 70% 정도 된다.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가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인 클러스터 EV 등 뭐 핵심 장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뭐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부분이 평상시에 때는 상당히 많이 깊게 얘기를 했죠. 그래야 지금 이제 갖고 계시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고점에서 이제 흔들리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차적으로 이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그 볼 때 SK 하이닉스 부분에 이 현재 그 상당히 그 갇혀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갇혀 있다고 이렇게 봐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갇혀 있고 SK 하이닉스도 갇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보면 요 뭐 캔들보다도 20일과 60일 선에 이렇게 공간에 어저께 갇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과연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가 이제 가장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의 큰 흐름이 과연 살아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HBM이라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르죠. 다 아시고 또 초고속 메모리라 볼 수 있죠. AI가 빠르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이제 엔비디아가 GPU가 이제 그 AI 시대의 심장 뭐 이러면 이제 HBM 뭐 피를 그 흐르게 하는 혈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깐부 얘기 나오면서 그 젠슨항이 한국에 오면서 상당히 필요를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이 그 젠슨항이 한국에 왔던 그 배경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HBM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AI 쪽이 AI 서버 쪽이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이 AI 서버 그 여러분 이제 제미나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우리가 챗GPT 등 하면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버벅거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이게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AI 서버의 그 초기 단계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진입 단계. 그러니까 젠스랑이 한국까지 와서 그런 뭐 깐부라는 것과도 얘기하면서 메모리 확보에 굉장히 주력된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은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AI 서버의 어떤 혁명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구글이 그 전력 데이터를 갖다 빌려주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일시적이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HBM 쪽이 가장 그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쪽은 HBM 쪽 3잖아요. HBM 3 쪽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한 단계 더 나오는 게 HBM4예요. 그래서 이런 HBM4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그 1분기에 매출이 52조였죠. 52조. 영업이익이 30조가 넘었어요. 37조 그걸 맞아요. 37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영업이익률이 물론 이제 이건 너무 높다고 봐요. 71%. 이거는 어디서든지 다 얘기를 할 거라고. 물론 이제 지금 다 필요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다 필요로 해서. 근데 70%대 이상 가면은 이 경쟁이 많았죠. 그리고 옆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운시키라는 얘기도 물론 이제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그 메모리가 부족, 쇼티지는 맞아요. 쇼티지. 여기 보시면은 쇼티지는 맞다고 봐요, 저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메모리 부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분기 그 실적이 무슨 1분기 실적이 72%라는 거는 이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억울해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걸 더 만들려고 지금 일본하고도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해가지고 메모리 쪽을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낸드라던가 디램의 가격 상세가 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느끼는 게 아까 그 우리가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 뭐 수급적으로는 좀 이따 풀어드리겠지만은 차트적으로 중요한 건 어제 기본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2026년도에 이제 실적인데 27년 어떻게 되느냐 볼 때 여기서 물론 이제 투자 비용도 들어가는데 HBM4 세대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HBM4.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죠. 왜냐 이거 갖고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뭐 사람도 진화하듯이 특히 이쪽도 진화가 빨리 되는 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BM 쪽에서 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상 뭐 최대 실적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면서 AI의 뭐 이런 시대의 그 메모리 기업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주봉을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주봉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그 주가의 그 흐름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보시면 저도 이제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도 이렇게 그 이제 계리도 요 시간상 그 깊이는 말씀 못 드려도 이렇게 커졌을 때 61선 우리가 21선 그러니까 이평의 습성은 모아지는 습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커졌을 때 이것을 그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좁혀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좁혀주고 주가가 갔다 보니까 지금 떴으니까 당연히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료 부분에서 그 호재를 발표하니까 뉴스에 팔아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외국인들 뭐 주창지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뭐 과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AI 메모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 AI 혁명이 나오면서 HBM4 DDR 시대랑 다르게 이제 뭐냐면 이건 경기보다는 시대적인 요구로 가고 있다고 봐요. 시대적인 요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분간은 이게 뭐 경기가 좋으면 많이 투자하고 안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투자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근간이라고. 왜냐 이거를 투자해야지만 이것을 그 가지고 AI 서버나 혁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AI 서버의 새로운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초입기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AI 서버가 지금 인터넷 서버 챗GPT 이런 건 초입기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산업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반등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그 AI 서버 혁명 시대 그 세대가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경기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실적을 봤을 때 그 체급을 갖다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 실적을 봤을 때 지금 뭐 삼성전자 이제 100억 뭐 올해 300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의 몸값도 그렇게 바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뭐 시장이 흔들리면은 많이 오르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그 상당히 그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최근 그 SK 하이닉스의 그 투자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볼 때 요 실적까지 봤잖아요. 이건 시대적으로 좋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요 실적 부분에서 저는 그 HBM 쪽에는 삼성이 이번에 시총이 SK하이닉스에 뒤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HBM의 경쟁력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끝나지가 않았다 봐요. GPU 부분이 저도 이제 그 GPU 카드 쓰고 뭐 그러지만은 그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게 지금 제가 저번에 그 삼성전자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확장이 돼요. 이런 우리가 챗GPT라든가 그러지만 그 사람이 보는 AI 혁명, 로봇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저쪽 그 미국의 그 투자 우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그 우주라든가 앞으로 생겨날 산업 부분이 아직 손도 못 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밸류 체인 안에 SK 하이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그 체력이 과거보다는 변해졌고 실적도 상당히 과거보다는 크게 그 저기 그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래서 아직은 저도 이제 이런 IT 쪽을 보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이런 그 이런 실적 부분이나 이런 강세,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HBM4가 나오고 또 AI 서버 데이터 센터 이거 뭐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강주 쪽에도 짓는다 그러잖아. 그거 다 지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그거 왜 짓겠어요?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SK 하이닉스도 물론 삼성전자랑 똑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을 봤을 때 이런 그 메모리 쪽에서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메모리 시장의 캐파가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그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쪽이 있지만은 지금 그 SK 하이닉스는 HBM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보는 그 HBM 부분의 이 성장은 아직은 좀 더 진행이 된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챗GPT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가 한 10%, 20%, 30% 넘어갈 때, 그 지금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버벅거리고 아직도. 뭐 하다 보면 50%는 틀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 이런 챗GPT나 이런 것을 사람이 시켜야 돼요. 비서로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 메모리나
또는 DB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그 AI 서버 부분은 아직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실적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아주 급하게 안 올라가도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실적이 가면서 옆으로만 조금씩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그 중장기 HBM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SK하이닉스도 크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봤을 때 지금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월봉이라든가 주봉을 보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도 2차 전지 할 때 이제는 아래에서 너무 떡게 잡아. 그때 10배가 아니라 2, 30배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 나왔는데 또 조정받아 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약간 그 픽이 아니냐, 꼭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수급적인 부분.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주식을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급적인, 물론 수급이 우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질 가치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수급이 시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는 거. 왜냐면 주가가 실적 때문에 좋아진다고 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지금 그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면 뭐냐면 이게 핑퐁 같이 왔다 갔다 한다 보네. 파동이 커지면은 수급이 반영되고 또 주가가 빠지면 다시 실적 대비 저평가다.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된다니까.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꼭지를 만드는데 그 꼭지는 제가 아까 HBM4라던가 이런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요런 그 실적이라던가 향후 성장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 50만 원 맞다 봐요. 뭐 SK하이닉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지금 더 봐야 된다. 실적을 봤을 때. 그런데 그거는 뭐 지금 이제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SK하이닉스도 뭐 300, 뭐 못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수급이라는 거죠. 수급. 수급 부분이 반영되는 시점. 그래서 수급이 반영될 때는 굉장히 흔들려요. 엄청나게 흔들리고 막 거기서 주가가 그냥 들었다 놨다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구간에. 왜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주가를 갖다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거고 그 현재 실적 그 어느 정도 또 빠지면 실적 부분에 그런 그 기업이 본질 가치가 또 부각되면 또 거기서 치고 올라가요. 그다음에 또 수급이죠. 그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수급이 반영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로 가는 건 꺾여진다 그랬어요, 제가. 꺾어진다 그랬어요. 바로 가면은 꼭지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꼭지. 근데 진 꼭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각꼭지란 말이에요. 각꼭지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그 지금 수급적인 그러니까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약간 편차는 있더라도 제가 봐드리겠고 그다음 또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제 ADR 부분은 큰 적은 아니에요. ADR 부분은 제가 볼 때 막 280억 정도 달러 대금 이제 조달하는데 이거 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뭐 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공모가 부단이 좀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수급 쪽에서는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비중이 큰 거는 결국 실적이나 HBM4에 대한 향후 성장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 SK 하이닉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 이제 수급 부분이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이 이제
예전에 한번 월봉에 음봉이 나왔어요. 요때 그 3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상승하고 이번에 첫 그 음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몸통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폭도 커지지만은 이런 그 변동성폭도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렇게 그 주봉상 이렇게 볼 때 지금 5주입평 여기를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도 물량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거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들 뭐 장기는 좋다, 뭐 단기는 흔들 거다. 근데 뭐 이제 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은 흔들림이 있지만 좀 가져가도 된다고 보는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도 요새 ETF 생기면서 SK하이닉스 똑같이 이런 그 단기 매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긴 흐름을 볼 때, 긴 흐름을 볼 때 지금 그 SK하이닉스의 그 동향을 볼 때 외국인들이 매도가 크잖아요. 외국인들이 요새.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은 외국인들이 그 매도가 전 한 3일 정도 줄어들면서 매수로 전환될 때 과거 같이 그런 때 그 조금 비싸게 줘도 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틀 정도 봤는데 이제 3일 정도를 한번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매도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그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됐을 때는 좀 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평 수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큰 반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파동이. 그래서 지금은 뭐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206만 원 이거 누구나 얘기하셨는 건데 이게 맞아요. 요거 지지 깨지면 확 흘러내리거든요. 올라가면은 저는 아직 그 물량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를 직전 고점에 세워놓고 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갖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전략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참 시장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요.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엄청나게 빠져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제가 뭐 주식 견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우리 그 소통방에서는 그동안 이제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보수적인 전략을 강조했어요. 굉장히 토끼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나쁘다 해서 겁을 결국에 맞았어요.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눌림목 수급이죠. 그래서 이제 좀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뭐 급락장이 오면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급락장이 왔을 때 겁먹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리스크를 줄여놓고 그리고 이 급락장의 공포가 흔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종목을 더 찾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 중요한 건 내 마음과 계좌를 지키는 거잖아요. 많은 이제 분들이 급락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팔아야 하나, 더 빠지게 손절해야 되나, 반달을 물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이 이제 후회가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공포가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봐요. 저희는 좀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쉬는 건 투자라는 거예요. 매일 팔고 사는 거보다도 제가 이제 뭐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급락장에서 뭐 종목을 잘 고르고 이렇게 해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락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락장이 막 흔들리니까 변동 원칙 없이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종목도 낮은 자리에서 팔고 이렇단 말이에요. 좀 멀리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봐요. 외국인 수급. 삼성 그 외국인 수급이 그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수급이 너무 빨리 들어갔어. 블랙홀 같이.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것도 신한 그 외국인들이 사야 됐다고 봐요. 뭐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면 뭐 코스닥 바뀌었지만 개별 종목이 반등하더라도 지금 뭐 잠깐이잖아요. 조급하게 지금 뭐 이렇게 매수의 버튼을 갖다 누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주도주가 살아나는지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틀림없이 기회는 올 거예요. 저는 이제 구부동선은 통과하고 있다 봐요. 그래서 뭐 산에 오르면 이제 정상 가면 힘들잖아요. 주식도 기회가 오기 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버티는 자만이 돼요. 그래서 준비된 종목에서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적은 뭐 살아있고 이런 그
수급이 살아있고 이런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멀리서 보면 또 버티고 있다면 큰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새벽에 오기 전이 가장 어둡던 거 같잖아요. 지금 이 힘들더라도 현재 좀 지키고요.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흐름에 의한 대응을 잘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마침 그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 소통방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매매 방법이라던가 이런 타점 뭐 최근에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잘 안 사다 삼성 SDS 어제 사가지고 오늘 떴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오르면 이제 팔고 장이 이르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 그래서 굉장히 소통방에서 원칙과 여러분들이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자료도 많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누르시면은 급등 종목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가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그 소통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가게 돼요. 요 하단 링크. 뭐 아니면 저기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죠. 누르시면은 바로 소통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 이쪽 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오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이제 낼 수 있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돼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리고 이 장을 예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막 그 사람이 그 기존에 산 것 때문에 막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급등 종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봤으면 요 아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버티면은 그 기회가 오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기회는 준비된 종목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힘든 장이지만은 대개 이제 주가라는 것은 많이 빠진다면 급하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SK의 하이닉스 갖고 계신 우리 뭐 주주 여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좀 힘드시지만 좀 참고 그런 그 매매 대응 전략을 하시고요. 성공 투자 꼭 하셔서 큰 수익 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그 소통방에 텔레그램에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드썬이었고요. 또 구독, 좋아요 같이 좀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